저 원래는 제부가 제 동생을 보자마자 그 후광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그날도 미팅을 하고 온 날인데 자기 친구들끼리 미팅 괜히 갔다. 여기 알바하는 애가 더 예쁘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대위분이 소개를 시켜줬고, 그래서 한 뭐 6개월은 쫓아다녔나 봐요. 그래서 동생은 이제 얘가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여기서 소문나는 게 싫다. 누굴 사귀어서 이 주위에서 소문나는 게 싫다. 그래서 안 사귀었는데 그걸 또 얘가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자책하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우리 생도들을 이건 무시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동생 때문에 이제 불매운동이 그때도 한 3, 4개월 가고 그래서 우연히 이제 김밥 사러 온 생도 한 명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좀 부대 내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뭐 무슨 협약을 맺어서 그래서 사귀고 그렇게 결혼하고 애 셋 낳고. 어우 재밌네요. 또 이런 또 에피소드가. 아유 참. 이게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배워 오시면서 지금 했잖아요. 그럼 아까 프랜차이즈 이야기도 살짝 나왔는데 그럼 나중에 어떻게 프랜차이즈 하셨나요? 그거를 나중에 내셨나요? 네, 냈었죠. 그거 한 몇 년도쯤 그걸 하셨나요? 7, 8년 전인가. 7, 8년 전쯤? 7, 8년 전쯤. 그러면 따님이 하시기 전에 그걸 하셨겠네요. 집사람이 5년 전에 사고 났으니까 한 7, 8년 전에 네 군데 정도 있었어요. 어디 있었죠? 동두천에 하나 있고 동두천, 공주에 하나 있고 그리고 저기 평내지. 평내? 네. 세 군데 정도 된다. 그리고 한 군데는 저희가 그냥 협조를 해서 서로 한 번씩 안 달고 그냥 하는 데 하나 있는데 이건 좀 아는 사람이라 나중에 좀 더 체계 잡아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마누라 쓰러지고 만 다음에 못하게 됐죠. 그래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점주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돼서 좀 가정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좀 힘들으니까 하니까 다음 때 좀 기약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라는 걸 만들게 될 때는 뭐 음식의 정량화, 뭐 가격의 정량화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어머님께서 쓰러지셨다 해도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 왜 여기로 이사를 온 것이며 뭐 이런 것들 다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왜 프랜차이즈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았는지가 사실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그렇게 법적으로 해서 조금 정량화를 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어머님이 거기까지는 하시지 못했고 그냥 재료 같은 거를 조달해서 드리고 간판을 쓰게 이 브랜드를 쓰게 했다는 거지 이렇게 뭐 이렇게 정량화해서 그렇게 법적으로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적으로 이제 시도하는 그 와중에 이렇게 사고가 한번 난 거죠. 근데 어떻게 큰 사고였나 봐요? 네, 오토바이로 자동차를 들이받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몸이 사지마비가 돼서 혼자서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 네, 지금도 5년째인데 그게 힘드네요. 아이고. 수술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열로 좀 줄여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예, 뭐 줄여서 왔죠. 줄여서 왔는데 오신 거예요? 그건 참 얘기하기 좀 그렇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니 왜냐면 뭐 네. 방송에 안 나간 건지 모르지만은 그쪽 거기가 그쪽에 있던 그 사장이 우리를 싫어했어요. 집주인이. 네, 특히 딸이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우리를 너무 싫어하고 우리만 보면 막 어지럽고 그런다고 나가달라고. 근데 그분하고 우리가 같이 인연을 맺은 게 위에 분 때부터 인연을 맺은 거라 30년이 거의 다 돼가요. 근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황당도 했고. 근데 이런 게 제가 그 사람 막 지금도 미워하고 막 그러면 이거 기사 좀 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겠는데 이제 좀 나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참고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몇 년도쯤 여기로 이사 온 지는? 예, 이사 온 지 2년 됐어요. 2년? 네.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혼자 저 주방에는 혼자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한 이모분 20년 근무하신 이모랑 저랑. 두 분이. 원래 주방에 이제 우리 딸까지 셋이 있었는데 예. 한 사람을 줄였어요. 줄였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요즘 코로나로 아무래도 많이 힘들죠. 그 두 사람 갖고는 이거가 여기 수익 가지고는 버텨내기 힘드니까. 맞아요. 그렇게 그래도 되더라고요. 오늘 본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지금 그래도 포장으로 많이 가나요? 네, 포장도 많이 가고. 그죠. 그렇지만 뭐 한 매출이 거의 한 70%가 떨어져서 그런 자괴감도 좀 큰 것 같고 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재앙적인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저번에 그래도 정부에서 뭐 나름 좀 뭐 도움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 고맙죠. 그래서 좋은 주신 거 고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뭐 이거 갖고 뭐 어떻게 뭐 버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꼭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서 버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위로금 쪽으로 준다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버텨나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운영하는 면에 부족한 거는 우리의 부족이지 뭐 그거를 누구 탓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따님께서 자괴감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 말씀이 매출이 떨어진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도 크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기를 이사 왔어도 이전을 했어도 저희는 아침에 9시에 오픈을 해서 오후 6시까지 앉질 못했어요. 밥도 못 먹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던 게 20년 1월까지는 그게 그렇게 계속 진행이 와 있다. 그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렇다 보면은 이거를 굳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돼요. 솔직히 그렇게 뭐 바빴고 사랑 많이 받았고 그랬던 집인데 좀 많이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연쇄적인 것 같아요. 사실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당연히 찾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사장님 우리 젊은 사장님께서 해야 될 책임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자괴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사실 이렇게 뵈면은 어머님이나 그 위에 할머니에 대한 기억도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죠? 예, 그렇죠. 근데 보면 다 여자부들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따님한테서도 그런 단단함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아버님하고 어머님 중에서 어느 면을 더 닮으신 것 같아요, 따님은? 저는 항상 엄마 좋으면 아빠 좋으면 다 닮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영리한 대답을 하시는데 외모도 그렇고 엄마 성향을 좀 더 많이 닮았어요. 그런 배포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시기가 극복되면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저 이북이라는 그 어떤 음식의 맥이 조금은 이어지나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래도 할머니 시절에는 냉면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요즘은 좀 그거는 많이 달라진 아무래도 거죠?
저희 엄마가 계속 했으면은 그 맥이 이어졌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중간에 이제 이모들한테 맞아요, 배우고 맞아요. 수정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건 조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그 공릉동에 처음에 여기 뭐 이쪽에 처음에 오셨을 때 뭐 마을 얘기도 하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휴식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전에는 서울여대 담 쪽으로 해서 예. 그 서울여대 오른쪽 편으로는 갈비집, 예. 그러니까 초가집갈비, 솔밥갈비, 미림갈비, 또 이쪽으로 돌아서 이정화갈비. 그러니까 서울에서 유명한 돼지갈비집들이 다 여기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있었고, 그 도로 주변에, 큰 도로 주변에는 다 갈비집이었고, 서울여대였고, 예.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였고, 예.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갈비집 뒤쪽으로 옛날에 좀 판자촌 비슷한 그런 동네들이 꽤 크게, 지금 여기 비선아파트, 공릉아파트, 예. 저기 우방아파트, 그리고 저기 파운티빌 아파트 이쪽 일대가 전부 다 산까지 연결해서 그 옛날 동네가 있었어요. 그리고 논두렁길이 있어가지고 그 논두렁길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쉽게 말하면 뭐 그런 길에 쓰레기, 농촌 분위기가 아니고 쓰레기도 쌓여있고 뭐 그런 동네 있잖아요. 그런 동네였었는데 이제 이게 다 허물어지고 지금의 이 아파트 이런 걸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런 그 환경이 한 90년도까지도 있었다는 예, 그게 한 말씀이죠? 2000년대 전에는 예. 95년 정도 이후부터 이게 이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니까 90년대 초까지만 초까지는 있었죠. 그게 예. 있었다는 거죠. 그 뭐 사실 소라분식집은 그 당시는 주로 고객층이 학생들 위주였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었죠. 주로 학생들이었고 그 이쪽에 이사를 오신 다음에도 어떻게 고객의 어떤 좀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좀 그쪽에 가까운 데 있다가 조금 이쪽으로 오시면 예, 아무래도 주택가에 있는 거하고 저 도로변 조금 벗어나서 좀 외곽 같은 데 있던 데하고는 당연히 그 손님들 취향이 좀 틀리죠. 그렇죠. 예, 틀리고 네. 그리고 사가는 패턴도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주택가에서는 김밥, 떡볶이, 그리고 밥 종류 이런 거지만은 전에 있었던 자리는 단체 손님들이 많았어요. 학생들이 주로 예,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은 스케이트장 단체, 뭐 그리고 저기 그 사격장의 단체,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뭐 축구팀이나 럭비팀 이런 애들 단체,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포장해 가는 규모도 거의 뭐 한 5박스, 6박스씩 포장해 가고. 근데 이제 여기 주택가로 와서는 아무래도 이제 물론 그런 게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 가족 단위의 소규모 포장이나 그리고 메뉴 자체도 집에서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8명, 뭐 32명 이런 정도의 포장단이나 손님들은 예사했었어요. 오시면, 그럼 오시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뭐 30명이요? 그러면 30명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땐 준비가 다 돼 있던 부분이고. 그것도 위치도 사실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아유, 그래도 뭐 지금 뭐 이 IMF 때는 그때도 좀 뭔가 영향이 좀 있었나요?
전에. 그때는 장사가 더 잘 됐어요. 진짜요? 네, 아이고, 장사가 더 잘 예쁘다. 됐어요. 오. 이 음식점이랑 좀 달랐을까요? 학생 위주라 그랬을까? 그런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렇게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죠. 그리고 선수들, 대한체육회나 맞아요. 학교 안 나오는 학생들이나 대부분 큰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층이라서 오히려 더 IMF 때는 장사가 더 잘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모든 게 좀 영향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태릉 푸른동산도 사실은 애들 소풍 가고 가족 단위 놀러 가고 되게 활성화될 때가 그런 시절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거기 또 쇠락했죠. 네. 그다음에 선수촌도 지금 이사 갔죠. 분산됐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소라분식의 어떤 주변 영향들이 이곳이 쇠퇴해 갔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줄줄이 타격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지역의 흥망성쇠랑 그렇죠. 이 소라분식의 그 역사가 같이 지금 가고 있고. 네. 근데 그런데도 제가 이제 여기서 소라분식을 소개받았던 게 이제 몇 년 전이었는데 저는 이제 중계동에 현재 살고 있고 그런데 공릉동에 저희가 무슨 모임 때문에 왔어요. 근데 한 분이 너무너무 맛있는 분식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이제 김밥이랑 떡볶이를 사가지고 와서 제가 같이 먹었던 그래서 소라분식을 처음 익혔거든요. 근데 그 뒤로 소라분식 하면은 계속 이제 생각을 했고 한 번 왔는데 줄 서서 못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럴 정도였어요. 이게 근데 제가 기억하는 소라분식은 거기였었던 아까 저쪽에 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욕심이죠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어려워서 고민하고 계실 때 소라분식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저의 욕심이거나 지역 사람들의 욕심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따 마지막쯤에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여쭤보긴 하겠지만 사실 이 소라분식이 계속되기 위해서 구청에 혹은 오래된 가게에 대해서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바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말씀 다 하시고 마지막에 한번 얘기를 바람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뭐 이제 마지막에 그 부분은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도 소라 분식만의 어떤 특색 아니면 뭐 우리가 잘 되는 비결 뭐 이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 뭐 이 특색도 있겠지만 또 사장님들이 또 생각하는 뭔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만의 특색은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일종의 뭐 한결같은 마음이죠.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죄로 속이지 않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영업을 하는 거를 거의 쉬지 않고 하고 싶지만 또 여기서는 또 그게 또 쉽지는 않아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은 일단 한결같은 마음과 하나 자체는 재료 하나 속이지 않고 하는 마음은 그거는 정확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손님들의 추억을 좀 지켜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예전에는 이제 학생들이 왔었는데 학생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음식적인 그 맛의 추억도 지켜주고 공간에 있는 추억도 지켜주고 그런데 이제 그때 내가 다녔을 때 있던 사장님이 여기 계신다. 그것만 해도 그때 그쵸. 추억을 좀 불러일으키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런 재료의 노력도 하는 거고 뭐 시간적인 노력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지키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목이 추억을 지켜주고 싶다. 음식의 맛과 공간. 그렇죠. 거의 이거는 카피예요 카피. 아니 카피가 아니라 뭡니까 그 네, 광고. 네. 광고 광고죠. 카피. 예 광고예요 진짜. 아니 근데 아까도 우리 처음 왔을 때 저 옆에 그 메모 해놓은 거 있잖아요. 사인하고 막 이런 거. 사실은 그 몇십 년의 그렇죠. 그 기록이 거기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소라 분식의 자산이기도 하죠. 이게. 요거를 네. 적으셨던 분들이
다음에 찾아와서 스크랩북 좀 볼 수 있냐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오,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썼었다. 진짜 재밌네. 여기 어떻게 뭐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혹시 뭐 이 분식집 하시면서 동종업계 사람들하고 뭐 친목회 같은 거는 하셨어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뭐 아까도 쭉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 제일 어려운 상황이죠, 그죠? 이 코로나 이거 또 어머니도 아프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겹쳐 있는 상황인데 좀 그래도 이거 활성화하려면 아까 이게 여기 뭐 이경 선생님도 말했지만 우리가 한번 어떤 쪽으로 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뭐 구청이라든지 이쪽에서 어떤 쪽으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이야기라도 한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이제 이런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거는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거는 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이거에 관해서 제가 한 어머니랑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도 쓰러지고 저희 남편도 지금 일본에 있거든요. 일본 기업에 있고 아이들도 어리고 그리고 또 그런 뒷바라지를 하면서 좀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래서 아직 온라인으로 그 부분을 못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디서 알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만약에 도움을 주신다면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이 제조업 그 허가증을 받으려고 해도 좀 여러 가지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절차가 많고 이런 업장에서 이제 시설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하기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해주는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허가증도 좀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뭐 이거를 뭐라 그럴까 공장이나 이런 것도 연결해주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예. 저는 그런 쪽으로 하려면 이게 우선 제품화돼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려고 해도 이제 법적인 조항도 많잖아요.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구청에서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좀 알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데 한계가 좀 있어서 이쪽에서는 뭐 그런 강사 특집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뭐 구청 홈페이지만 가봐도 어려워요. 복잡해요. 한 번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추가로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 중에 라볶이가 있어요. 라볶이를 만드는데 그거를 판매가 처음에는 어렵고 그러면 이제 뭐 캐파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A라는 공장이 위탁을 해서 만든다, 뭐 한다, 이렇게 시설을 빌려서 한다 하면은 우리 단독 갖고는 힘들잖아요. 그럼 동종업계나 이런 게 좀 묶어갖고 니네 이런 관심이 있고 얘기도 이런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서 한번 좀 혈타협을 한번 받아보고 징검다리 역할? 예, 그렇게 한번 해서 뭐 소규모로도 서로 좀 시험 생산해갖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스템을 좀 서로 좀 구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준다든가 우리 입장에서는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사장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소라분식의 미래는 그럼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맞아.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라분식에 기대하는 거랑은 조금 그림이 다르긴 해요.
그런데 그게 네, 비슷한 네. 사례가 있는데 네. 이제 생도분이셨어요. 근데 네. 그분이 이제 졸업을 하고 네. 의대를 가셨나 하여튼 그래서 의사가 되셨는데 네. 그게 어디 있죠? 서울대? 삼성동인가? 그래서 삼성동인지 하여튼 그 강남구에 병원에 취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그걸 못 잊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대량 주문을 해서 퀵 서비스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어차피 여기에서 단독으로 드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반경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사도 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 맛을 먹고 싶은데 여기까지는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를 택배로 받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뭐 가능성은 있겠네요. 정말 맞아요. 네, 이게 그냥 이 신생 업체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맛에 대해서 그거를 해야 될, 뭐 보정도 많이 해야 될 거고. 근데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셨잖아요. 여러 군데 다니셔서 이렇게 오래된 집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택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음식점 같은 데 모범업소 이런 거 표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제 오랫동안 유지했던 가게들을 그런 식으로 분리를 좀 해주셔가지고 남들이 쳐다보기 이 가게 오래된 가게라고 할 수 있는 뭐 스티커나 이런 거를 구청 차원에서 해준다면은 근데 좀 자존심도 그런 게 100년 가게, 그래서 그런 게 그것도 있어요. 알아봤는데 저희가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가 몇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만 바뀌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그래요? 대대비 이어 나오는 게 그 원래 그렇죠. 그걸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뭐 한 4-5번 바뀌니까 제 이름으로는 지금 뭐 한 5년밖에 안 되니까 100년 가기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대대로가 중요한데 진짜 그렇죠. 대대로가 중요. 이게 좀 까다롭네요. 네. 그래서 노원구가 사실 100년 가게가 2개인가 몇 개밖에 그래서 안 그거를 되더라고요. 알아봤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근데 그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요번에 굉장히 저희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내가 요 말은 좀 더 하고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 있으면 더 해주세요. 예. 옛날에 여기 이게 메달리스트들이 와서 따갖고 가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다 이제 메달을 따갖고 오면은 나도 메달 땄다고 자랑하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다 사인해주고 가겠다. 왜냐면 이거는 금메달 안 따면 사인을 못 받았거든요. 진짜요? 금메달 오. 그러니까 사인한다고 하면 금메달 못 땄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금메달 따고 오겠다 해서. 하신 분들이 다 금메달 따신 분들이에요. 네. 와. 그럼 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뭐 기억나는 손님이라든가 네. 기억나는 커플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 뭐 안민서님은 거의 뭐 장미란 같은 경우. 장미란 선수 다녀갔겠네요. 그래요? 당연히 다녀갔겠죠. 처음엔 되게 소심하게 혼자서 이렇게 뭐 한 2-3 그릇 안 보이는 데서 먹었어요. 등치가 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자꾸 이제 매스컴에 알려주고 뭐 2회 연속, 3회 연속 이렇게 막 금메달 따니까 그때부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런 거 자부심도 생기고 뭐 그냥 자신감도 느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나쁘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저희 또 집사람하고 되게 친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기억나고 안비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저기 어디야 체육관연구원 그 연구위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단골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아주 수수해요. 그분이 아주
봉고차에서 사람이 한 대여섯 명 내렸는데 다 국회의원인 거라 봉고차 타고 이제 놀다가 회의하다가 와서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근데 당이 다 달라. 뭐 예를 들어서 A당, B당, C당이 다 섞여 있더라고요. 명함을 하나씩 다 주는데. 아, 국회의원도 이렇게 노는구나. 편안하게. 막 싸우는 줄만 알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에피소드입니다. 뭐. 그분은 이제 10년 차에 사인을 해주시고 이제 20년 지났다고 이제 또 한번 사인해 주셨거든요. 이제 30년 차에 다시 와서 또 사인해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안민석 되게 수수한 게, 제 그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가 그 국회에서 했었는데, 여기 과기대 그 감사 같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과기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밥을 소라문식에서 먹었어요. 뭐 고급 이런 데 가서 먹는 게 아니고 여기서 먹으면서 현안 얘기하고 뭐 얘기 듣고 그러면서 자기 돈으로 다 계산하고 나가고. 아, 저 정도 국회의원 괜찮겠다. 이런 정치 얘기하면 안 되잖아. 정치 얘기 아니고 손님 이야기. 손님 얘기 해주셨어요. 그렇지. 그 저희 어쨌든 장모님이시고 할머니시고 그러신데, 예, 이 소라분식의 원조, 예, 혹시 할머니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 인상 혹은 가장 나한테 크게 영향을 끼친 거, 혹시 그런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할머니 때는 제가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냥 할머니한테 얘기로만 들은 거. 그리고 저는 가게를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처음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들 좀 데리고 오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많이 나는데, 엄마는 가게 오는 걸 항상 즐거워하셨어요. 재밌어 했어요. 음식하고 손님들 만나고 그런 걸 너무 즐거워하셨는데, 근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면 막 엄마 같은 경우는 그 전날부터 자고 일어나서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게 컸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좀만 더 있다 가고 싶다. 오늘 안 가고 싶다 이런 게 큰다. 그래도 오면 예전에는 좀 책임감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요. 그 어깨가 무겁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즐기면서 해야겠다는 마음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면 여기 와서 이제 손님들도 친해지시는 분들도 많고, 이거 먹고 싶어서 어제 잠 못 잤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에 조금씩 위안을 얻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따님분이 혹시 꿈은, 예, 앞으로의 꿈은? 앞으로 예. 저는 공장을 세우고 싶어요. 공장? 네. 어떤 공장이요? 이 가게 음식들, 그러니까 저희는 장 같은 것도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공장을 만들어서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뭐 할머니 때부터 만들어졌고, 또 엄마가 조금 더 그러니까 뭐 발전이라 해야 될까? 그런 걸 시켰기 때문에 제가 조금 결과를 봐주고 싶어요. 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방향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되게 징검다리만 잘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즐기는 자를 뛰어넘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예. 우리 따님이 그래도 아버님한테 많이 의지하신다고 하시고, 예. 어깨가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두 분께 우리 이제 노원이 어떤 곳인지, 예. 그렇죠? 예. 아버님부터 얘기해 주셔도 괜찮으세요? 네. 노원이 어떤 곳인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예.
그러니까 노원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노원이라는 것 자체 안에 들어오면 편해요. 일단 마음도 편하고 내 집에 온 것 같고, 뭐 어릴 때에 저기 동작구 흑석동에서 이제 거의 지냈지만은 그때는 유년 시절에 그런 기억밖에 없겠고, 그 이후로는 제 생활 터전이었고 또 자식들을 가르치고 뭐 했던 부분들이 다 노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노원이란 것 자체 나는 뭐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냥 뭐 노원 하면은 좀 편해요. 편하고 그냥 포근하고, 다른 데에서 가서 이사 가서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다 좋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따님은 저는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데 그가 내 주거 지역과는 별개로 여기도 노원도 내 주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루에 반 이상을 가게에 있으니까. 그래서 노원구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것도 그렇고 시민의식도 많이 발전을 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또 좋은 쪽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